예, 안녕하세요. 세뇌 탈출입니다. 이제 뭐 문재인 정부 욕 안 하면은 바보 같은 사람 되는 시대가 되고 있어요. 택시 타고 이제 금방 오는데 그 호남 말씨 쓰는 아저씨가 욕을 엄청 하시더라고요. 박원순 욕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세상 바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온 천지사방에 이제 보수파리들이 날뛰어요. 중도 보수, 실용 보수, 따뜻한 보수, 보수 대통합, 보수 대단결, 보수 단일대오, 뭐 별소리 다 해요. 저 보수 단일대오라는 구호 어느 국회의원이 그랬는데 이현준가 누구가 그거 듣고 제가 웃었어요. 왜 그러냐면 단일대오라는 구호가 원래 우리 쪽에서 안 쓰던 용어예요. 그게 운동권, 그 중에서도 특히 주사파가 쓰던 용어입니다. 주사파가. 그거를 집어와 갖고 보수 단일 대오를 형성하고, 아이고 골 아픕니다. 아무튼 이제 시즌이 와서 보수파리가 이제 극성을 부리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오늘 이제 연말이기도 하고 어저께 크리스마스이기도 해서 오늘은 보수주의와 종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 보시죠. 먼저 이 김일성 영생교가 이게 우리가 어떤 건가 좀 얘기를 해봐야 돼요. 저는 주체 사상이라고 안 불러요. 왜냐하면 이게 사상이 아니거든요. 이거 사교입니다. 트럼프가 2017년 11월에 한국에 와서 국회에서 연설할 때도 컬트, CULT, 사교라고 여러 번 불렀어요. 이게 제가 만든 용어인데 영생하시는 김일성 수령님, 그러니까 김일성 영생교죠. 이게 의외로 진화과학 얘기를 처음에 끌어들여요. 한반도에 진입한 호모 이렉투스가 수십만 년에 걸쳐 특별한 종류의 현생인류, 특별한 종류의 호모 사피엔스로 진화했다. 이 특별한 현생인류가 조선민족이다. 이거를 북한의 그 이데올로기를 만드는 영생교 교리를 만드는 사회과학원에서 가장 강력한 조직인 고고학연구소가 내놓은 본토기원설입니다. 재밌는 건요, 이 본토기원설의 구조가 그 1980년대 말, 1990년대 초까지 강력한 진화과학 가설 중에 하나인 그러니까 다중기원설, 그걸 MRE라고 불러요. Multi-Regional Evolution. 그러니까 세계 각지에서 호모 이렉투스가 현생인류로 진화해 왔다. 이게 이제 다중지역, 다지역, 그러니까 다중지역 기원설이죠. 이 MRE의 이제 한반도 축소판입니다. 이 본토기원설이라는 게. 이게 이제 언제 깨졌냐면 1980년대 말 1990년대 초에 그 사람들의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까 이게 이제 아들이든 딸이든 어머니로부터 받는 유전자가 있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미토콘드리아 유전자인데, 그러니까 제가 아들이지만 제 미토콘드리아 유전자는 어머니한테서 받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의 미토콘드리아 유전자를 다 뽑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거를 가지고 이제 분자시계로 재보니까, 그러니까 몰큘러 클락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유전자 차이가 이 정도 발생하려면 언제쯤부터 갈려 나왔다라는 그 몰큘러 클락이라는 그런 분자시계라는 그 첨단 기술이 있어요. 분자생물학에서 사용되는. 이걸로 대충 따져보니까 인간이 한 20만 년 전에 한 어머니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그 진화과학에서는 미토콘드리아 이브라고 불러요, 흔히. 이게 밝혀진 게 이제 한 5, 6년, 7, 8, 거의 30년 전이에요. 정확히 표현하면. 근데 이제 그 전에는 그 어머니가 어디서 그럼 살았냐, 그때, 당시에. 따져보니까 이게 아프리카란 말이에요. 그래서 현생인류의 이제 아프리카 기원설이 정리가 됐는데, 그걸 Out of Africa라 그래서 OOA라고 불러요. 이 아프리카 기원설이 나와서 정립되기 전에는 MRE, 그러니까 다중지역 기원설이 극성을 부렸었어요. 이 김일성 영생교 하는 놈들이 요걸 딱 갖다가 다중지역이니까 한반도도 지역 중에 하나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반도 안에서 이 본토에서 특별한 종류의 현생 인류가
발전해 나오셨도다. 이 특별한 종류의 현생 인류가 조선민족이도다. 이 조선민족의 민족됨은 위대하신 영생하시는 김일성 수령님께서 완성하셨도다. 김일성 수령께서는 영생하시는 민족의 메시아도다. 이거예요. 김일성 영생교의 핵심 교리가. 핵심 교리가 이거라고요. 그래서 수령 영생론 이런 거 주장하고 이러는 거예요. 이게. 걔들 김일성 영원히 산다 그러잖아요. 수령 영생론이잖아요. 그게.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이런 체제, 이런 사고방식이라고. 이걸 평양방송에서 틀고 책으로 찍고 그 책을 끌어다가 보고 방송을 듣고 그러고서 주체사상이라고 내세우고서 이제 학원을 점령을 하고 그 다음에 문화계를 점령하고 정치권을 점령하고 또 법조를 점령하고 경제계에서도 상당히 스크럼 짜고 잘 뛰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옛날에 그 믿었던 사람들이 지금은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그 기본 마인드가 그러니까 망가진 마음. 아니 20살 무렵에 이런 거 믿었던 애들이 기본 품성 자체가 망가져 있는 애들일 거 아니에요. 이 망가진 마음은 지금 이제 나이가 50이 넘어서도 전혀 그 마음의 본 바탕은 근성은 안 바뀌죠. 힘들죠. 자, 그런데 이제 그럼 저쪽에 이제 그 구조가 어떠냐. 저는 이제 투 트랙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오겹살, 또 하나는 특정 지역. 그러니까 한쪽은 오겹살로 기둥을 박았고 또 하나는 특정 지역으로 기둥을 박았죠. 오겹살이라는 건 뭐냐면 제일 중심엔 평양에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한꺼풀 돌른 게 간첩이고요. 거기 이제 뭐 지령도 받고 뭐 여기서 뭐 이메일이나 뭐 무전기로 통신도 하고 뭐 돈도 받고 그 다음에 암호명도 받고 이게 간첩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간첩 족보에는 안 들어있는데 간첩과 다름없는 종북. 그게 이제 그 다음 껍질을 이루죠. 그러고 나서 꼭 종북은 아닌데 뭐 북한은 그렇게 찬양하진 않는데 아, 그거 우리가 북이랑 잘 지내야지. 지금 북체제 유지돼야지. 그러니까 저쪽에 김일성 사교체제의 영속, 보호를 주장하는 그게 친북이죠. 그게 햇볕서부터 시작됐고 저는 친북을 그렇게 정의합니다. 친북이라는 건 저기 그 김일성 영생교의 존속 혹은 강화 혹은 그 영생교의 존속을 생각하는 거예요. 시스템 변경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친북인데 그리고 그 존속되는 김일성 영생교 체제랑 잘 지내야 된다. 평화를 위해서. 이게 이제 친북이죠. 제가 정의하는. 그런 친북으로 치면 이제 지금 족보가 이제 문재인 정부까지 내려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친북으로 끝나냐? 아니에요. 하나 더 있어요. 뭐 동성애도 주장하고 인권도 주장하고 청소년 인권도 주장하고 교복도 없애자 그러고 뭐 머리도 기르자 그러고 뭐 다 모든 걸 자유로 풀고 복지로 바르고 뭐 이런 거예요. 평화 얘기하고. 이게 타락 리버럴이죠. 나중에 리버럴이 뭔지 이제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타락한 리버럴이에요. 이 타락한 리버럴의 이제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복지 팔고 평화 팔고 인권 팔고 하니까 얼마나 자기가 도덕적인 척 보여요. 그러니까 정치 도덕 완장질이 되는 거죠. 정치는 이렇게 도덕적으로 해야 돼라고 이제 완장질이 되죠. 그리고 자기 쪽에서 문제 생기면은 내로남불 하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박근혜 정부가 별로 뭐 남의 거 들여다본 적이 없는데 그건 사찰 정보고 자기대로 왕창 들여다놓고 그거는 그냥 딱 아닥한 다음에 우리는 사찰 같은 거 DNA에 안 박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PC들이에요. 그러니까 리버럴한 주장을 한다고요. 근데 타락해 있어요. 이게 타락 리버럴과 건강 리버럴이 어디서 구별점이 있는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쪽으로는 오겹살 기둥을 박았고요. 다른 한쪽으로는 특정 지역 기둥을 박죠. 특정 지역 사람들 전체가 그런 건 아닌데 상당수가 혹은 일부가 이런 주장이죠. 일단 첫째 기본적으로 뭉치면 먹는다. 그러니까 표가 막 그냥 90몇 프로 뭐 이렇게 한꺼번에 몰려다니죠. 그러니까 뭉쳐야 한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뭉치는 코드는 뭐냐? 선상님이에요.
선상님으로 뭉친다. 근데 선상님을 들여다보니까 뭐야? 이 양반이 친북 햇볕이야. 그러니까 선상님은 친북 햇볕이다 이거. 선상님의 아이덴티티는. 그러니까 우리 뭘로 뭉쳐야 돼? 친북으로 뭉쳐야 돼. 친북 햇볕으로. 그러면 이 네 가지를 딱 결합하면 뭐예요? 친북 햇볕으로 뭉치면 먹는다. 그래서 표가 막 90%, 90 몇 프로 이렇게 무더기로 몰려다닌다고요. 끔찍하죠. 이기둥이 하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하나는 오겹살 기둥이고 하나는 특정 지역 코드고 이 두 기둥을 써서 쟤들이 지금 장난을 부리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의 전략은 뭐냐 이거예요. 우리의 전략은. 우리는 이중구조로 가져가야 된다. 가운데는 포커스 정확하게 맞춰놓고 언저리는 오지랖을 넓혀야 된다. 포커스는 뭐냐? 상대방을 전체주의자 혹은 전체주의 부역 세력이라고 불러야 돼요. 즉 김일성 영생교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김일성 영생교의 정치학적인 구분은 전체주의입니다. 토탈리타리아니즘. 그러면 전체주의 중에서도 가장 악질적인 게 뭐냐? 대량학살 전체주의예요. 데모사이달 토탈리타리아니즘이에요. 그 다음에 대량학살 전체주의 중에서도 제일 악질적인 건 뭐냐? 사교 형태예요. 대량학살 전체주의 사교. 데모사이달 토탈리타리안 컬트입니다. 그러니까 우린 상대방한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야, 너 아직도 이렇게 끔찍한 놈들하고 한패야? 상대방을 전체주의로 규정을 해버리면 야, 너 왜 리버럴 하냐? 너 왜 PC 하냐라고 욕할 것도 없어요. 야, 너 리버럴 PC 뭐 네가 그렇게 생겨 먹어서 하는 건 나 모르겠는데 너 왜 쟤들하고 깜보 먹고 그 짓 하고 있냐? 너 페미니즘 한다며? 페미니즘 하는데 어떻게 김일성 미라 발가락 빨고 있냐? 너 환경운동 한다며? 환경운동 하는 애가 왜 저기 평양이랑 그 손 다 있는 애들이랑 같이 놀아? 너 지금 환경운동 하는 중이야? 아니면 위장해서 공작하는 중이야?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의 오지랖은 그럼 굉장히 넓어질 거 아니에요. 오지랖을 넓혀야 된다고요. 상대방은 전체주의라고 낙인을 찍어가지고 낙인 찍기 게임이거든요. 프레이밍 게임이라고요. 그 틀에 상대방은 전체주의를 딱 가둬버리고 우리는 전체주의 아닌 건 다 좋아. 전체주의에 반대하는 건 다 좋아. 반전체주의, 엔타이 토탈리타리아니즘으로 우리가 오지랖을 넓혀야 됩니다. 오늘 그 말씀을 좀 여쭈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전체주의라는 그 토탈리타리아니즘, 문재인도 언젠가 한국 사회 전체주의로 가면 안 됩니다 이런 말 하는데 그거 웃기는 소리예요. 웃기는 소리. 한국 사회의 전체주의적 성향은 지금 문재인 정부 스스로 저지르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실과 상관없는 가짜뉴스로 인격살인하는 거. 박찬주 대장 같은 거 인격살인하는 거 보세요. 이번에 자살한 이재수. 뭐 그거 아니라고 인격살인 아니라고 오케이. 그럼 문재인 정부 한 번이라도 박정희의 숨겨진 재산 300조 그거 옛날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얘기한 거 아닌가? 그거 사실 아니라고 누가 말한 적 있어요? 비아그라 먹고 그룹 섹스한 거 사실 아니라고 누가 고백한 적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격살인해서 사람 매장시켜 놓고 그 다음에 공포스러운 사법 절차를 밟아버리는 방식. 이게 도저히 법 상식으로 잘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예를 들어서 저기 65년도에 이미 한일협정 끝난 거 가지고 그냥 대법원에서 다시 엎어가지고 다시 청구권 인정해버리고, 이거 일종의 아주 공포스러운 사법 테러거든요. 그 다음에 변희재 그 명예훼손권 가지고 그 집 앞에 가서 그 위협했다 뭐 이런 그 아마 취지로 그걸 어마무시한 실형을 먹여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그 모금법 위반을 했다 이거예요. 태극기 집회 주체들이 그 혐의가 있다. 그래가지고 모금법 거기에 모금했다라고 장부에 나온 사람들이 진짜 개별 사람들이냐 그래서 수만 명의 구자를 뒤지잖아요. 아니 이쪽 보면 되지 왜 이쪽을 뒤지냐고. 그거는 뒤졌다고 알려져 가지고 사람들
말하자면 겁질리게 만드는 공포정치 수단이거든요. 이런 짓을 하잖아요. 이게 전체주의적 수법이거든. 사람들을 겁질리게 만드는 거. 그 다음에 가짜뉴스와 거짓말로 세뇌해서 선동시켜버리는 거. 박근혜 죽이려냐 이렇게. 이게 전체주의 수법이라고요. 그런데 전체주의는 그 핵심에는 뭐가 있냐면 피바다 구원파예요. 피바다가 구원이다예요. 이거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인간은 국가, 사회에 의해서만 구원된다. 인간을 구원하는 국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피바다 투쟁을 하는 것이 지금 오늘 현재의 구원이다. 이거 여기에다 노동계급 대응하면 이렇게 돼요. 인간은 노동계급이 주도하는 국가에 의해서만 구원된다. 인간을 구원하는 노동계급 주도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동계급에 의한 피바다 투쟁에 헌신하는 것이 현재의 구원이다. 민족 패권도 여기서 집어넣으면 그렇게 돼요. 인간은 민족 패권, 민족 해방을 이룩하는 국가에 의해서만 구원된다. 인간을 구원하는 민족 패권, 민족 중심 사회를 만들기 위한 피바다 민족 패권 혹은 민족 해방 투쟁에 헌신하는 것이 오늘의 구원이다. 그래서 이 전체주의는요, 피바다 구원이라는 그 신앙의 기둥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게 웃기는 게요, 1920년대의 독일, 그 다음에 1980년대 후반에 한국을 보면요, 하나의 전체주의를 하다가 그것과 대립하는 다른 전체주의로 하룻밤 사이에 넘어가요. 그 다음에 다시 하룻밤 지나면 다시 컴백해요, 이쪽으로. 1920년대 독일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 공산 전체주의를 따르는 자가 전체주의 신앙 기둥 아니에요. 거기에서 공산주의 깃발 내려, 밤에. 그리고 나치 깃발을 올려요. 다시 말하면 오늘은 공산주의자로서 나치를 두드려 패요. 술집에서 만나면 맥주 조끼로 이맛박 까고 해골 까갖고 사람 죽이고 해골 함몰시키고 이 패싸움 벌리고 칼로 찌르고 오늘은 공산주의자로서. 하룻밤 생각해 보니까 아닌 것 같거든. 다음 날은 나치 돌격대로서 튀어나가서 공산주의자를 또 패요. 그렇게. 그 다음에 또 하룻밤 지고 나니까 아닌 것 같거든. 그럼 다시 공산주의자가 돼갖고 나치를 또 두들겨 패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냐. 피바다 구원이라는 그 깃대봉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치냐 공산당이냐는 깃발이야. 그냥. 그러니까 이 깃발을 오늘 올렸다가 내리고 다른 깃발 올렸다 내리고 또 다시 원래 깃발 올렸다 내리고 이걸 자유자재로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는 이 일이 언제 벌어졌냐? 1980년대 후반에 벌어졌습니다. 막스 레닌주의를 따르는 이른바 PD 한다는 운동권 애들이 판세가 보니까 다 주사파로 가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그냥 하룻밤 사이에 개 허접대기 같은 강철 서신 같은 그 완전히 개쓰레기 같은 김영환이란 자가 죄송합니다. 김영환 씨가 김영환이라는 사람이 쓴 개쓰레기 같은 그 팜플렛 조그만 팜플렛의 핵심 개념은 뭐냐면 민족의 정통성은 김일성한테 있고 박헌영은 미제의 간첩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게 그 김영환이라는 사람이 쓴 강철서신이라는 플랫폼의 핵심 명제예요. 그 개쓰레기 같은 팜플렛 읽고서 막슬레닌주의 하던 인간이 하룻밤 사이에 주사파로 돌아요. 그것도 명문대 애들이 서울대니 뭐니 연고대니. 왜 그러냐? 이미 피바다 구원이라는 전체주의라는 그 틀을 세웠거든. 깃대를. 그러니까 막슬레닌주의 깃발 내리고 그 다음에 김일성 영생교 깃발 올리고 근데 이쪽이 평양에서 돈도 오고 뭐 월북도 하고 김일성도 만날 수 있고 평양방송으로 매일 때려주고 모든 게 여기가 컴팩트하게 잘 준비되어 있으니까 다 여기로 가는 거예요. 간첩에 의한 지도 편달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래서 이 피바다 구원이라는 이 깃대봉이 중요한 거지 거기 매달리는 깃발이 나치냐 공산당이냐 김일성 영생교냐 PD냐 NL이냐 이건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쌍생하라고요. 이게 이제 왼쪽이
왼쪽이 저기 뭐야 저기 그 히틀러고 오른쪽이 스탈린이죠. 이게 쌍생아래니까요. 하루는 히틀러 추종했다가 다음 날은 스탈린 추종하고 이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피바다 구원이라는 깃대가 같으니까. 자, 원래 통일전선이라는 용어는 쟤들이 만들었죠. 유나이티드 프론트. 그래가지고 지금도 저기 이 대한민국을 주물럭거리는 북한의 부서의 이름이 통일전선부죠. 통전부. 그 뭐 쟤들만 할 게 뭐 있어요? 우리도 한번 해보지. 왜 이 얘기를 하냐? 우리 한번 반전체주의 통일전선 해보자 이거야. 반전체주의 연대. 야 그럼 야 또 뭔 소리야? 야 그냥 우파라고 불러 우파. 쟤들 그냥 좌빨이라고 부르고. 전 그거 반대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상대를 좌파 혹은 빨갱이 레벨로 격상시켜주는 꼴이 돼요. 이 좌파 빨갱이의 그 좌파라 그러면 더 이제 지금 유럽의 사회민주주의 세력까지 좌파예요. 좌파라 그러면 굉장히 넓어지고요. 빨갱이만 해도요. 이 정도 족보는 그냥 쭉 읊는 거예요. 여기다 이제 한 명 막내로 더 붙이면 문재인 대통령과 저기 어디야 이낙연 그 총리가 좋아하는 호치민까지 붙일 수 있어요. 족보 있는 빨갱이 혁명가로. 맨 왼쪽 막스. 그 다음에 막스한테 돈 대준 그 막스의 그 평생의 그 후원자 겸 동지인 엥겔스.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대머리 사납게 생긴 대머리가 레닌.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서 두 번째 있는 게 스탈린. 맨 오른쪽에 있는 게 모택동. 빨갱이라 그러면 최소한 이 정도 돼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북한 애들 보고 저기 그 김일성 사교 집단, 영생교 집단 보고 쟤들 빨갱이야 하면 김일성이를 지금 여기에 막내쯤으로 집어넣어 주는 거가 돼요. 무지하게 높여주는 거예요, 이거. 아니 무슨 3대 세습 봉건 그러면 김일성이를 갑자기 조선시대급으로 올려주는 거예요. 조선시대 이시왕조로. 안 돼요. 굉장히 높여줘. 얘들 그거보다 엄청 흉악하고 악랄한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난 쟤들한테 빨갱이라 그러면 안 된다. 왜냐? 제 말이 맞는 게 북한에선 빨갱이 책 보면 총살인데. 다 금서거든요. 막스 책 금서, 엥겔스 책 금서, 레닌 책 금서, 스탈린 책 금서, 모택동 책 금서, 호치민 책 금서. 아니 빨갱이 사상의 금서인 게 북한인데 어떻게 거기를 대고 빨갱이라고 불러주냐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저기 어디야 그 백두칭송위원회인가 그 겁없는 그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친구가 여기다가 그 공산당이 좋아요라고 뭐 이거 들고 나왔다면서요. 제가 체내탈출에서 말씀드렸지만 평양에 가서 공산당이 좋아요 하고 이거 들고 다니는 총살이에요. 야 임마 모든 우주에 있는 중요한 진리는 전부 우리 수령의 유일사상 안에 담겨 있는데 네가 뭐라고 자식아 공산당 운운하고 다녀? 여긴 임마 수령이 만든 노동당의 나라고 여긴 임마 수령이 만든 김일성이 만든 김일성 공화국이야 임마. 까불지 마. 그러고 잡아다가 총살이라니까 그거. 농담 아니에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쟤들을 좌파 혹은 빨갱이라고 부르는 순간 굉장히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거예요. 좌파는요. 진짜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럽의 사회민주주의자까지 좌파고요. 빨갱이는 빨갱이라 한다면 여기 마극사가 마르크스거든. 그러니까 막스 레닌주의 이 소리예요 이게. 막스 레닌주의 모택동 사상 만세 이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이게. 빨갱이라 그러면 마르크스 엥겔스 레닌 스탈린 모택동 호치민을 인정을 해야 돼요. 인정 안 하는 애들인데 어떻게 빨갱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저는 이걸 쟤들을 빨갱이라고 부르면 우리가 굉장히 손해보는 거다. 그다음에 우리를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를 우파라고 부르려면 쟤들을 빨갱이라고 불러야 되잖아요. 좌파 혹은 빨갱이라고. 그렇게 부르면 쟤들 굉장히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거다. 이렇게 띄워주는 거다. 하지 말자. 왜 우리가 쟤를 띄우냐.